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부산이 여야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첫 지역 최고위를 열어 민심 다잡기에 나서고 민주당은 해수부 이전 완수를 앞세워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조국혁신당도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으로 부산 정치권 구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가 오는 15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장 대표는 해수부 임시청사 부지를 점검하고 부산 민심을 청취하며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한 해수부 이전 입장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겠다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설로 판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입니다. 당장 12월 말까지 무조건 옮겨야 되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가서 잘 안사가고 그 집중을 하려면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850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전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산 현역 박형준 시장을 앞서는 등 차기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부산 민심도 여야 지지세가 팽팽하게 맞서며 중도층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은 조국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에 앉히며 당 수습에 나섰고 조 위원장은 사면 뒤 첫 부산 방문으로 복귀 신호탄을 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PK 민심 선점에 사활을 거는 만큼 향후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지역 기업들이 동남권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 현장에 딱 맞는 기술을 이전받아 혁신에 시동을 켭니다. 부산 테크노파크가 매년 여는 지산학 기술 매칭이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토목 관련 시설을 만드는 한 지역 업체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대 유영화 교수로부터 초고주파 안전고리 체결 인식 시스템 기술을 이전받아 함께 현장에 적용할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하면 스마트 안전고리 키트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기업은 해양대 이병우 교수의 화재 전파 방지용 소화액 기술을 도입받아 전기차 화재 대응용 소화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8일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부산 테크노파크가 연 동남권 지산학 기술 매칭대회에는 지역기업 80여 곳과 대학과 연구기관 20여 곳이 참석했습니다. 실제 이뤄진 기술 상담은 175건에 이릅니다. 연구자 프로필과 기술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자 상담 41건, 기술 상담 86건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산학 촉진 지원 사업으로 기술 이전 12건에 대해 2억 3천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기업은 갈수록 기술 개발 속도는 빨라지지만 산업 현장에 딱 맞게 기술을 적용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자리를 통해 맞춤형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황유정 연구원입니다. 현장에서 일단 사실 이런 다양한 산학 협력의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연구하신 교수님들과 연구기관들과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산학 기술 매칭 대회가 매해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기술 시연의 기회를, 동남권 기업들에게는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산학 협력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퐁피두 미술관 건립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가운데 단 1명만 반대표를 던졌고 전원석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서 연간 70억 원대 운영 적자 전망과 공로나 부족, 이기대 공원 환경 훼손 우려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시의회 의결로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지만 전 의원은 졸속 추진이 아닌 검증과 신뢰 회복이 먼저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인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건설을 두고 환경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오늘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집행 정지와 건설 촉구를 주장했습니다.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오늘 엄궁 장락대교 건설 집행정지 신문 기일을 앞두고 오전 10시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에게 자연 생태계와 부산의 미래를 지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환경단체 집회 직전 같은 자리에 모인 부산 강서구 국민의힘 시구 의원들은 이미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됐다며 서부산권 만성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엄공장락대교가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5분쯤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도로 갓길에 서 있던 6.5톤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통조림 캔에 신종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신종마약 야바 6만여 정이 든 국제 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적발된 마약이 도매가 기준 12억 원에 달하고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상당하고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노인복지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연제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70대 B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당시 사건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부전천 복개하천 내 우수와 오수 분리벽 설치 사업을 완료해 하루 7,000톤가량의 성지곡 수원지 계곡물이 동천으로 유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지곡 계곡물이 유입되면 동천의 자정 능력이 강화되고 수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부전천 외에도 동천으로 연결되는 지류하천의 하수 시설을 점검하고 우수와 오수 분리벽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용호만 일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남구가 부산시 예산 지원을 받아 오염토 준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밤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28도, 습도는 77%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강민정, 아나운서 국지엘이었습니다. CBS